보수는 무엇이고 진보는 무엇인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어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호전적인 전쟁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결국 서로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첫째로는 보수와 진보는 어떤 정치꾼들의 상대적 주장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의 보수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보수들은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나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잘 사는 사람을 뭐 기득이라고 부정적으로 표현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잘 사는 이유들은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못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조금의 예외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연장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 잘 살도록 해온 우리들의 생각들의 연장에서 이 사회들이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이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누군가의 침략으로부터, 그리고 내부에 함께 사는 반대 세력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국방력과 행정력, 경찰, 검찰 모든 역들을 활용한다. 뭐 이러한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나름대로 우리 사회는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해나왔고 발전적 현실에 도달한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모두가 열심히 세계 어느 국가, 사회, 시민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온 것은 자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이 보수라는 집단체 속에는 독일의 간호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월남이라는 전쟁터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산업사회, 산업혁명기에 나름 새벽밥 먹고 저녁 늦게 휴일도 없이 일을 한 그러한 성실한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룩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보수 집단체 속에는 그런 긍정적인 이면에 반칙을 통해서 지금의 기득, 지금의 부와 잘 사는 것을 형성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는 일제시대 때부터 반칙의 연장에서 이 잘 사는 현실, 이 기득적 현실들을 끊임없이 요령껏 유지해온 사람들. 문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반칙적 인식 구조가 마치 DNA 같이 형성이 되어서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현재에 누리고 있는 부, 잘 사는 삶, 그것이 돈이 돈을 버는
자산이 자산을 확대시키는, 누군가 열심히 또 새롭게 도전해야 하고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월세를 받는다든가 높은 이자를 동굴리기 한다든가, 불리하다 싶으면, 경쟁에 있어서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반칙에 능숙한 행정 공직자들이 인허가 규제, 심판, 수사, 판결 이 모두에 반칙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모두가 보수라는 한 덩어리의 이름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진보란 앞에서, 그럼 보수 나름대로 물론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 서서히 바로잡아 나가자. 그 바로잡는 전제에서는 우리가 큰 문제라는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적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러한 문제들을 중도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수의 기득에 상반되는 진보란 무엇인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관점에서 잘못되었다, 보수가. 분명히 존경받아야 할 보수들도 많다. 좀 어설프게 만들어진 법들이었지만 피치 못하게 그 법들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어떤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름대로 지금 잘 사는 삶을 이룩해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 외적인 반칙에 의해서 그 집단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 더 큰 입김들이 그 보수라는 이름으로 중도라는 약간의 변명으로 지속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 세상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가? 그러한 측면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과감한 개조가, 그러니까 근본 틀부터 개조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보수의 중도적 변화는 근본 틀은 손대지 마라.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면서 나아가자 라는 주장과, 근본이 잘못되었다, 그 근본부터 치유해야 한다, 손을 봐야 한다, 이러한 것이 진보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입니다. 그런 근본들을 해결하되 우리 스스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라는 점을 분명 인정한다. 하지만 일부의 법들은 수정이 돼야 될 부분들도 있다 하는 이러한 상치적인 대립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연장에 진보, 급진보, 소위 좌파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빨갱이라는 보수들의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될 정도의 급진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 보수들의 문제, 그리고 진보들의 그런 식으로는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 이 보수들의
제대로 된 보수들의 어떤 그러한 현실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되 조금은 양보를 하라. 그리고 그 잘못된 보수들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무시할 수도 있다. 행정적인 절차도 무시할 수 있다. 심지어는 거의 100% 맞설 수밖에 없는 주적인 북한과도 함께 연합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북한의 일원이 되어서 일단 뒤집어 엎겠다. 뭐 보수든 진보든 모두를 일단 뒤집어 엎어놓고 보겠다. 옛날 말로 하자면 북한의 어떤 그런 주체 사상이 차라리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보다 낫다. 그 주체 사상을 여기에 도입시켜서 모든 걸 뒤집어 엎자. 개조하자. 이렇게 했을 때 기득 보수나 진보 모두가 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들은 이들을 자기들의 목숨, 자기 가족,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주적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국방적, 행정적, 정치적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들은 거의 범죄자와 가까운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그들과는 일말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러한 전제에서 한 공간, 한 체제 속에서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 부류의 이념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전혀 소통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들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뭔가를 이루어내보자 하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언급들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서로의 프레임들에 사로잡혀 서로의 이념적 인식 구조들이 과연 지식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완전하다는 검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의 주장들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마찰과 부대낌이 심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가 해내야 할 일들인데, 근데 대부분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바로 이러한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는 듯한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보수와 진보와 급진보들의 저들마다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한 자신들의 이념들이라는 것입니다.